룩셈부르크는 고작 제주도보다 조금 큰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프랑스, 독일, 벨기에 사이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정식 국호는 룩셈부르크 대공국으로 유럽의 마지막으로 남은 공국이죠. 공국이란 공작 자기를 가진 귀족이 통치하는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원 수지 위에 왕처럼 지위를 대물림하는 대공이 앉아있고 총리가 국가의 실질적인 행정 통치를 담당하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노브레인의 룩셈부르크라는 노래로 알게 된 분이 많을 거고 1인당 GDP 세계 1위로도 유명한 나라입니다. 2023년 기준 무려 14만 2,490달러로 2위 아일랜드보다도 3만 달러 이상 많은 압도적인 1위죠. 전체 GDP도 1,000억 달러에 육박하는데 전체 인구가 65만 명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인구수와 비슷한 수준임을 생각한다면 실로 어마어마한 경제 규모입니다. 룩셈부르크라는 이 작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된 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경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876년 야금술의 도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도 25%의 고품질 철광석을 이용한 철강산업이 발전하면서 철강 부문 유럽 1위로 뛰어올랐고 현재까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아르셀러 등 유명한 철강 회사들이 설립됐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모두 독일에 점령당해 군사물자를 생산하며 명맥을 이어갔고 2차 대전 이후에는 독일로부터 독립해 나토에 가입하면서 황폐화된 유럽을 재건하는데 이 회사들이 생산한 철강이 대량으로 사용되며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공업 위주 산업에 기댄 경제구조의 한계에 맞닥뜨린 룩셈부르크는 이후 금융업으로 눈을 돌리는데 기업에 극도로 유리한 세법을 제정해 조세 피난처로 유명해졌습니다.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80%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등의 정책으로 많은 다국적 기업이 룩셈부르크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조세 피난처로 활용했죠. 이를 통해 빠르게 금융강국으로 발전했고 현재는 금융부문이 전체 GDP의 36%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 원툴 국가가 되었습니다. 룩셈부르크의 금융업 평균 급여는 2022년 기준 월 8,000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죠. 2019년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에서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런던, 취리히에 이어 세 번째로 경쟁력 높은 금융센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영토에 150개가 넘는 은행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고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다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많은 점, 대공국으로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점, 기업 친화적인 조세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융업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따라오는 부작용도 있었으니 조세 피난처라는 부정적인 평가로 인해 FATF, 즉 자금 세탁 방지 국제기구에서는 2009년 룩셈부르크를 의심스러운 은행 거래를 하는 국가라는 평가와 함께 블랙리스트에 등록했습니다. 이에 룩셈부르크는 기업의 절세 수단으로 사용됐던 면세 조항을 대폭 수정하고 2010년 재평가를 통해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었죠. 이후 룩셈부르크 정부는 금융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첨단 산업 투자에 나섰습니다. 2016년 2월 룩셈부르크 정부는 우주에서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산업 부문의 활성화를 시도할 것이라 발표하며 룩셈부르크로 이전하는 관련 회사의 연구 등에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이후 같은 해 5월 미국의 민간 기업인 딥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와 파트너십을 맺으며 본격적으로 우주산업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과거 금융업을 통해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많이 마련했던 경험을 다시 발휘하고 있어요. 2017년 8월에는 모든 사람 또는 기업이 우주에서 추출하는 자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법을 제정해 우주자원 채취 사업을 독려하고 있죠. 이후 많은 우주 채굴 기업이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설립했고 세계 최대의 위성 회사 중 하나이자 유럽 최초의 민간 위성 기업인 SES 세틀라이트 또한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우주 산업의 흥망 여부가 룩셈부르크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 생각할 만큼 국가적인 사활을 걸고 있어요. 이렇게 부자 나라에 우주 산업까지 투자하며 선도하는 룩셈부르크, 그럼 그림자는 없을까요? 놀랍게도 룩셈부르크는 유럽에서 빈곤 위험에 처한 노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아니 1인당 GDP 1위 나라가 웬 빈곤 위험 하시겠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빈곤 위험률은 소득이 국가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을 뜻하는데 룩셈부르크의 중위소득은 2021년 기준 연간 약 45,000달러이고 이에 60%는 약 25,000달러죠. 룩셈부르크에서는 이 25,000달러도 못 버는 사람이 근로자 7명 중 1명꼴인 13.5%에 달합니다. 유럽 평균 8.9%에 비해 1.5배에 달하는 비율이에요. 물론 25,000달러도 다른 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소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룩셈부르크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부자 나라인 룩셈부르크에서 사람답게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소득이죠. 룩셈부르크에서 빈곤층에게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인 카리타스에 의하면 생필품을 수령하는 수혜자 5명 중 1명이 풀타임 직업을 갖고 있지만 일반 식료품점에서 장을 볼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를 3대 이상 가진 가구 중 약 40%가 빈곤에 처해 있으며 이 또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해요. 세계 1위 부자 나라에서 빈곤층이라니 얼마나 박탈감이 클까요? 1인당 GDP 세계 1위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되었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